숙제줬던 60페이지와 78페이지인가 뭔가 거기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13번 문항 보시면 되고요. 일인 세양수에 대해서가 나와 있고 A, B, C의 대수관계성을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Y는 로그 AX, 하나는 Y는 로그 BX, 다른 하나는 Y는 CX 제곱이네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Y는 X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Y는 CX제곱이고 그 다음에 AB 얘를 Y는 로그 BX라고 쓸 거고요. 색깔 하나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똑같은 색깔로 해야겠네. 얘를 Y는 로그 AX.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요? 일단 얘네들은 비교가 가능하지 않나? 누가 큰 거죠? A와 B 중에? A와 B 중에 누가 크겠어? 자,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1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게 내려와서 있는 여기가 A가 되시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얘가 B일 때 1이니까 얘가 내려와서 여기가 B가 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C의 경우에는 X가 1일 때 C가 나오시니까 얘가 C잖아요. 됐니? 근데 요 직선의 Y는 X 직선이니까 요 점에서 만나는 요 녀석이 C,C가 되시는 거 아닌가 이거죠. 됐어? 얘네들 대수 비교하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제일 큽니다. 로 이런 형태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3번 문항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까요? 지수함수의 대칭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녀석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응? 이해없나? 일단은 Y는 2X제곱이니까 이걸 갖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역함수로 돌리시게 되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됐니? 그럼 거기에 있는 녀석을 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겠다는 거죠.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있는 녀석을 보면 기억은 뭐라고 써있냐면 Y는
5에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대한 저 녀석 형태에 가깝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5를 2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해봐야 2분의 10으로 표현할 거고 2의 x제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을 10 곱하기 2의 x-1제곱 정도까지 표현은 가능하지만 저 10을 무슨 지랄을 떨어도 결국은 저 형태의 i로 만들 수가 없죠. i는 x제곱 왔다 갔다 거리는 형태로. 됐지?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옮기긴 어렵다는 거죠. 됐어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라 이거를 사실은 답으로 표현이 돼 있는 답으로 채택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좀 볼까 이거는 60페이지 문항이잖아요. 14번에 3번으로 돼 있네. 이거 만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이게 사실 이 형태 때문에 그러는 건데 5를 2에 a제곱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겠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 a 값은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로그 2의 5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거란 소리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얘를 변형시키면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시다는 거야. 5라는 걸 2 곱하기 2의 로그 2의 5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2의 x제곱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녀석은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를 뭐라고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표현한 이만큼 마이너스 2의 5만큼 평행 이동시킨 녀석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결국은 평행 이동시켜서 옮길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고, 니은의 경우에는 y는 로그 4의 x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됐니? 언뜻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걸 갖고 이 녀석은 로그 2의 제곱에 x의 제곱이니까 2하고 2가 나가서 로그 2의 x니까 이 새끼랑 같은 새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딱 좋죠.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지. 원래 진수 조건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얘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진수 조건에 따라서 x의 값은 양수입니다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x제곱을 진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제곱의 특성상 x의 값이 0만 아니면 된 거죠. 0만 아니시면 x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그리고 바꿔 얘기해서 이 녀석의 x의 범위값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충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도 그려지지만 이쪽 그래프도 그려진다는 거죠. 같이.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됐니? 마지막 디귿의 경우엔 y는 로그 2분의 1에 3x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이제 2의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3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으로 분리시키지 않아? 분리시킬 수 있겠죠? 됐니? 이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갖고 마이너스를 달아줬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y는 로그 2의 x를 첫 번째 y축 대칭을 일단
미안해. y축 아니고 x축 대칭을 시키고요. 됐니? y축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의해서 결국은 원래 있는 세계로 겹쳐지게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된 녀석은 기억과 디귿이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A도 B도 0보다 큰 아이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써있냐면 A가 B보다 크다는 건 너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쪽에 이제 A 제곱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양변을 A로 나눠줄 수 있을 테잖아. 양수니까. 그래도 부등할 방향은 안 바뀌겠지?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A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1보다 작은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쪽이 B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BB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1보다 B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A, B의 관계성은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아. 미안해. A가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큰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됐어?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 하시면 된다? A에다가 2분의 1 정도를 B에다가 3 정도를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성립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대의 개념을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2인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됐니? 그래서 1번을 보시면 1번의 경우에 거기 1번에 A하고 B제곱 A제곱이에요.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면 A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져요. 됐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B가 A보다 크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거듭제곱을 한 녀석이 얘가 더 많이 한 거잖아. 그럼 작아지는 거 맞잖아. 이해돼요? 다이 뭐야 또. 아이고. 두 번째 얘기는 얘가 이제 너희들한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애인데 A의 B제곱 그 다음에 B의 A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있는데 얘를 갖다 넣어봐도 너희들이 확연하게 볼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A라고 하는 건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당연히 1보다 작은 녀석이죠. B라고 하는 건 무슨 거듭제곱을 해도 어쨌든 간에 뭐야? 1보다는 큰 아이예요 사실. 됐니? 이러다 루트를 씌우건 2분의 1제곱을 하든 뭔 지랄을 떨어도 1보다 크죠. 마이너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마이너스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거듭제곱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거고 2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3번도 A의 A제곱하고 B의 B제곱을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계속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계속 큰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됐어? 근데 이제 4번에 써있는 아이가 문제인데 B의 A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A의 A제곱을 했어요. 자, 지수가 원래 같으면 밑이 큰 녀석이 큽니다. 근데 밑은 원래 B가 더 크잖아요. 그 방향성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녀석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A와 B를 했을 때 거듭제곱을 많이 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에 있는 건 방향성이 맞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여기 있는 거 16번 문항을 풀고요. 뒤로 또 넘어가서 보자. 자, 빛이 어떤 유리판을 한 장 투과하면 그 밝기는 투과하기 전에 5%만큼 감소합니다. 이때 빛의 밝기가 처음에 절반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 몇 장의 유리를 통과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결국은 5%가 감소했으니까 95%가 남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0.95만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원래 있는 빛이 A라고 얘기를 하면 A 곱하기 0.95가 우리가 한 번 통과할 때고 두 번 통과하면 이 녀석의 제곱이 될 거고 세 번 통과하면 그래서 n번 통과하면 0.95n의 A제곱 0.95n제곱 곱하기 A 형태를 띌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절반이 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이 A 2분의 1 A보다 작거나 같아지길 바란다 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를 못 풀겠으니 얘는 날린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다는 거죠. 상용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우리가 로그 0.95의 n제곱 로그 2분의 1이 되실 거고요. 이 형태는 다시 n 곱하기 로그 0.95에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0.95가 거기 써있는 로그의 9.5가 나와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로그 9.5로 바꿔주려고 하면 여기서 로그 10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10분의 95니까 10분의 9.5니까 됐어? 그리고 이쪽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로그 1가 남습니다. 자, 계산하면요 0.95는 0.977이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3010이시죠. 됐나요? 바꿔 말해서 우리는 0.023 마이너스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0.3010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23n이 301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크거나 같았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 301을 24로 나눠줄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14와 24분의 5보다 n의 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어? 14가 아니구나. 13, 미안해. 3, 52구나. 계산 잘못했다. 얘가 4. 13과 6분의 1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14장.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됐어?
78페이지로 갈까요? 오른쪽 그림같이 중심과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 OAB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내접해 있습니다. 부채꼴의 내부이면서 원의 외부인 경계를 포함하는 부분에 부채꼴을 호에 포함하는 부분의 넓이 값을 하면서 색칠돼 있죠? 어디 하라고? 3분의 파이면 몇 도? 은서야 몇 도? 네, 60도. 자,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원을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인데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채꼴에서 원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 넓이가 나오지 않아. 그치? 요만큼이 안 빠져나가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여기가 1짜리였으니까 어차피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의 길이 값이 필요하거든요. 얘가 1이면요. 얘를 이렇게 자르면 30도로 잘리잖아요. 그러니 그럼 이 길이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특수비에 의해서 2가 된다? 맞죠? 그러면 얘를 연장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1이란 말이야. 즉, 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부채꼴에다 L을 갖다 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자르면 맞아.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부채꼴에서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의 넓이를 빼면은 우리가 전체 요 색칠된 부분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원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냐 요번에 배울 때 2분의 1 R 제곱 세타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라디안 즉 호도였죠. 파이로 되어 있는 각도. 됐어?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을 빼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전체 부채꼴을 빼셔야 돼요. 부채꼴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 값을 구하기 위해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 각도가 우리는 아까 전에 3분의 파이라며. 이게 부채꼴이 됐죠? 여기서 이 삼각형을 드러낼 건데 글쎄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2이고 얘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에다가 여기 하나만 빼는 거 아니잖아. 위에 거 하나 더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 곱하기 2도 해주셔야겠죠. 됐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이 3분의 파이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니? 이만큼이 3분의 파이면 자, 요만큼이 3분의 파이면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가 6분의 파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됐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60도 여기 3분의 파이라고 3분의 파이가 여기 120도 3분의 2파이죠? 그럼 이 반대쪽에 있는 이만큼은 어떻게 될 거면 3분의 4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파이를 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넓이 값이 되겠죠?
됐어요? 얘가 6분의 9고요. 얘가 6분의 4입니다.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고 얘네 계산하면 루트 3이시죠? 자, 아우 젠장 그림을 그려야 되네. 무조건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기본적인 거는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면은 우리가 원래 동경의 P좌표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됐니? X좌표는 지금 여기 있는 요 길이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요 A5의 길이라고 보면 좀 무리가 있고요. 이 길이 값은 음수의 값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5 형태를 가지셔야 되고 사인 세타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녀석이 Y좌표인데 그냥 이거 자체는 AP랑 똑같겠죠?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이 이제 원래 탄젠트의 형태를 띠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탄젠트 세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올사탄코 여기만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다 음수인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값이 지금 뭐가 될 거면 양수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길이값은 마이너스 2D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단은 문제에 볼 필요는 없이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AP가 사인 세타인 거 맞고요. OA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것도 맞고요. 지금 BC의 길이값은 탄젠트 세타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BC의 길이값은 탄젠트 세타 값은 지금 거기 있는 마이너스 2D의 길이값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OC의 길이값이 사인분의 1의 값인지 그 다음에 OE의 길이값이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의 값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4번 녀석과 5번, 이제 3번 녀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했고요. 4번 녀석이 맞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반대로 사인 세타를 옮겨봐요. 그러면 OC의 길이에다가 됐니? 사인 값을 곱하면 1일 것이냐라는 걸 보자는 거죠. 됐니? 그러면 OC의 길이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우리가 원래는 이것분의 이 길이값이 이 길이값은 지금 B5의 길이랑 똑같죠? 그럼 OC분의 B5의 길이값이 사인 값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OC를 곱했으니까 이게 B5의 길이가 되실 거잖아. B5 길이는 원래 실제로 1이고요.
이게 단위원이거든요.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단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4번의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5번 얘기도 우리는 뭐 할 거냐면 O2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볼 건데, 됐니? 코사인 값이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5D의 값이 코사인 값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D를 곱했으니 5E를 여기다 곱했으니까 여기에 5D가 나오셔야 되는 거지? 5D의 길이는 원래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로 보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4번과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5번으로 가시는데 아이고 자, 다음 값 중에서 음수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제일 편한 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사실은. 제일 편하긴 한데 답은 3번이죠.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에 관한 문항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갖고 라디안으로 계산할 수 있냐는 걸 묻는 건데 너희들은 사실 그래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파이라고 하는 거에 근사값을 배운 적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얼마의 값을 갖냐? 아니 1학년 때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웠구나. 이 근사값이 3.14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3.141592 라디안, 뭐 점점점점점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1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가 되고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제 위에서만 노는 이렇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반대로 그렸다. 미안해, 이게 사인 함수고요. 이 새끼가 코사인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근사값으로 보면 1.57 정도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봐봐. 여기서 코사인 1이다. 그러면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 값, 사인 값 다 양수죠? 사인 2면은 여기쯤 있겠지? 사인 함수는 이 빨간색 그래프니까 양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3이면 여기쯤 될 텐데 3, 파이에 거의 붙어있을 텐데 그 녀석의 코사인 값은 음수죠. 그래서 3번이 음수인 녀석이고요. 사인 파이는 원래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닿은 녀석이니까 0이잖아. 음수는 아니죠. 됐니? 3도면 뭘 말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3도야. 그치? 우리가 6분의 파이가 원래 뭐였어? 30도였어. 그럼 60분의 파이란 뜻이거든. 60분의 파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겁나 여기 가깝게. 그때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다 양수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물어본 건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실 겁니다. 자, 16번 문항.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레슨 숙제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노란색으로 옮겨서 짜증이 나네. 이 녀석을 우리가 알파쯤 된다라고 하면 이 새끼를 베타쯤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라면 맞니? 맞아요? 그러면 실제 베타 값은 여기로 이제 옮겨 오실 건데 이쪽으로. 그치? 이 녀석이 뭐냐? 여기가 코사인 알파고 얘가 사인 알파인가요? 됐니?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녀석이 코사인 베타고 이렇게 와서 뭐가 될 거냐면 이 녀석은 사인 베타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만든 삼각형하고 여기 만든 요 삼각형은 합동이죠? 맞아요? 요 삼각형,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값이 코사인 알파라고 했는데 이 길이값인 사인 베타가 같은 녀석의 길이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맞아요? 이 길이값이 사인 알파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값도 사인 알파니까 이 녀석이 사인 알파인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1번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녀석과 사인 제곱 베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인 베타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코사인 알파랑 같은 녀석이라며?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다. 됐니? 그러면 원래 똑같은 녀석 제곱해서 더하면 이거 1이었잖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이 형태에서 우리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똑같다고 했었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됐니? 원래 그래프선에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원래 이 관계성을 갖는다고 했고 같은 이유에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베타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 녀석은 사인 베타가 되시는 거잖아. 근데 이와 같은 방식에서 탄젠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 새끼가 탄젠트 베타분의 1인 거죠. 그치? 그럼 2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건 탄젠트 알파를 탄젠트 베타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탄젠트 베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베타이므로 이 값은 1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78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삼각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너네 갖고 있는 프린트에서 그래프를 제대로 풀 수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할 거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오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뭐다? 라는 것만 딱 얘기를 해주고 실제 문제풀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자, 지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래 이 책은 2월 종료가 되는 게 맞는데 2월 달에 딱 못 끝낼 것 같아요. 3월 달에 며칠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며칠 뭐 더 하고 마무리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3월 달부터는 내가 3학년 1학기로 변경이 될 거야. 어쨌든 내가 너희들 담임이라서 내신을 책임져야 되는 관계로. 자, 됐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사인 법칙이라는 거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아닙니다. 됐어요?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이냐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주각을 하나 잠깐 꺼내고 오셔야 되는데, 자, 원주각의 성질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긋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녀석을. 그치?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 안 가져왔는데 오늘 노란색을 찾지나? 이렇게 요 호 위에 있지 않은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쓸 건 아닌데 이 중심각이 2a라고 하면 원주각은 a가 되시는, 그러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셨었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이거야. 중심각, 원주각은 어디다 거도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여기다 해도 a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다가 선을 그리면 요것도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럼 여기 90도 되니? 됐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걸 갖고 우리 사인 법칙을 설명을 해볼 겁니다. 에이, 원 더럽게 못 그려. 원 같지가 않아. 이렇게 등 돌리고 그래야 그래도 그나마 원처럼 그려야 된단 말이지.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위아래로 좀 통통한 원이 됐죠.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삼각형 ABC를 넣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값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라지 R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A를 마주보고 있는 각을, 변의 길이, 이 AB의 길이 값을 우리는 A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주각은 어디다 거도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각 A는 이렇게 보내도 이렇게 보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더라도 얘랑 같은 각을 갖겠죠. 됐니? 그러면 이 형태에서 너희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in A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내리면 여기가 180도짜리 중심각이 되니까 여기가 90도짜리 원주각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맞니? 그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관계성에 의해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할 거냐면 2R분의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를 살짝 변형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 값은 2r입니다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같은 방식에서 이 길이 값을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면 b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녀석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다 그리면 여기도 90도가 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각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시겠죠? 맞니? 그러면 얘가 b니까 2r분의 b가 sin b가 되시겠지? 그러면 sin b라고 하는 녀석은 2r분의 b니까 우리는 뭐라고? sin b분의 b 값도 2r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울 사인 법칙은 sin a분의 a 값하고 sin b분의 b 값하고 sin c분의 c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항상 젖의 길이는 다 같아요가 사인 법칙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 보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됐니? 얘를 이렇게 툭 수직으로 잘라서 이 새끼를 x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새끼를 y라고 하면 x랑 y를 더하면 a 값이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의 값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y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얘기할 수 있니?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은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하고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사실 안 가르치지만. 됐어? 여기 책에는 제2 코사인 법칙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코사인 c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되시고요. 됐니? c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코사인 a입니다. 됐습니까? 안 배워요. 자, 요즘에는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아이들의 형태는 뭐냐면 제1 코사인이 아니라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됐나요? A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녀석에서 이제 b 값을 볼게요. b의 값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길이의 제곱에서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 길이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겠죠. 맞니?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제곱이면 이 녀석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c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있는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될 거야? b제곱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x하고 y를 써놓으셨잖아요. 요걸 지금 살짝 바꿨을 건데 x는 그대로 이렇게 쓸 거고요. y를 어디에 쓸 거냐면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y 값을 a-c 코사인 b로 바꿔줄 거야. 됐니?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이 녀석은 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하고 지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a예요.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녀석을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코사인 법칙 하면 얘만 얘기합니다. 제2 코사인 법칙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아시는데 왜 이걸 안 하시냐면 사실 이거 하려고 하면 봐봐 얘는 b의 값하고 그러니까 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의 값하고 c의 값하고 코사인 b의 값, 코사인 c의 값을 다 알아야 되죠.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a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b의 값하고 c의 값하고 코사인 a 값만 알면 되니까 세 개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그치? 효용성은 사실 얘보다는 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씁니다.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 오늘 두 가지를 가리켰는데 너네는 뭐 해야 된다? 이거하고 사인 법칙하고 외우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요 녀석의 식을 갖고 아예 코사인 A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예 변형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2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로 변형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코사인 b라고 하는 녀석은 2ca분의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사인 c라고 하는 녀석은 2ab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얘기를 해요. 됐니? 그래서 요거 어차피 이거 변형한 거겠는데 이제 워낙 잘 쓰는 아이라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갖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문 한 문 좀 볼까요? 한 문 안이라도.
자, 유제 문제 1-1번, 그 다음에 유제 문제 2-1번 정도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코사인 법칙 안 쓴다고 했으니까 좀 지우고요. 자, 페이지 106페이지 1-1번 얘기를 할 거고 1-1번에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은 120도, 그 다음에 A는 2루트 3, B는 2일 때 각 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인 120도분의 2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인 B분의 2의 값하고 같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차피 같을 거니까 2하고 2는 갖다 버리셔도 되겠죠. 여기 1만 남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사인 B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3분의 사인 120도요 라는 거잖아. 그치? 사인 120도가 문제겠지? 사인 120도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동경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120도인 녀석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실 거고, 사실은 뭐랑 똑같을 거야? 사인 값은 2사분면 각이나 1사분면 각이나 사실 같은 값을 갖죠? 둘 다 양수값을 갖잖아?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각 B는 30도야. 변 AB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변 하나를 더 구하는 소리인데, 됐니? 우리가 사실 하나가 30도, 하나가 120도니까 나머지 한 값도 몇 도일 수밖에 없어? 30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나머지 한 값도 30도짜리가 되실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 변도 이 변의 길이랑 똑같은 변의 길이를 갖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됐습니까? 이해돼요? 물론 만약에 이제 각도가 다른 게 나오면 그 각도 갖고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또 돌리면 되는 거고요. 자, 2-1번 문항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코사인 법칙 이거 쓰는 건데 저쪽을 다 지웁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코사인 120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할 거고요. 됐니? 코사인 120도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결국 60도짜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라고 생각할 거야. 요거 자체는 이쪽에 그리는 60도짜리 코사인 그 삼각형과 똑같긴 하겠지만 이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거든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라고 볼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이 녀석을 뭐라고 볼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됐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코사인 법칙 누구 걸 쓸 거냐면 여기 써있는 녀석 중에 얘를 써야죠.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CA 곱하기 코사인 값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미안해요. 2분의 1이야. 잘못 썼어. 사인 값을 쓰고 지랄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36 더하기 9 더하기 18이죠? 63인가요? 됐지? 그러니까 B값은 뭐가 된다? 3 루트 7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코사인 A 값은 다음에 구하도록 하죠. 애들 가고 있으니. 자, 그래서 오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그래프 이제 이거 프린트 줬던 거 나머지 정리해 오시면 그거 갖고선 뒤에 삼각방정식, 부등식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좀 해오시고요. 숙제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106, 107 하고 108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있죠? 그래서 요거 좀 풀어오세요. 106, 107, 108. 네, 오늘은 수업 끝. 수고했어요.